저는 경기도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했던 울픈 인생 사연입니다. 저는 일남일녀의 외동딸로 태어나 조금은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성장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나름 즐겁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 몇 명이 모임을 하기로 했다면서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자고 연락이 왔어요. 모임 장소에 가보니 친구 3명과 처음 보는 남자 셋이 있더군요. 그중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귓속말로 하는 말이 너만 짝이 없다. 저 사람 어때?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봐. 컴퓨터 관련 사업하는 사람인데 돈도 잘 벌고 인품도 좋고 너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 내 남친 친구야. 흠잡을 데 없는 1등 신랑감이래. 한번 만나봐. 하며 한 사람을 슬쩍 손으로 가리키는 거였어요. 난 아직 결혼할 생각 없는데 만난다고 바로 결혼하니? 만나보고 안 내키면 없던 걸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어느덧 모임이 끝나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좀 간절한 목소리로 꼭 한번 뵙고 싶다는 거였어요. 친구한테 들은 말도 있고 해서 별 거부감 없이 나갔었지요. 엄청 반기면서 따뜻하게 대해주더군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한상도라고 합니다. 조그만 사업체 하나 있고 2남 1녀 중 막내입니다. 네, 저는 정연지라고 해요. 외동딸이고요. 하면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는데 나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매일같이 전화가 왔어요. 보고 싶다, 그립다, 잠시만 안 봐도 병날 것 같다 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었답니다.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너무 잘해주니까 마음이 나도 모르게 움직여지더라고요. 얼마 안가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부모님이 나이도 있고 하니까 빨리 결혼시키고 싶다고 여간 재촉하는 게 아니라면서 내가 사업이 잘 되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한테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 뒤로 양가 부모님한테 각각 인사드렸는데 서로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더군요. 신혼집은 물론이거니와 살림살이도 다 장만해놨으니 아무 걱정 말고 결혼식 날 잡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승낙하시고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결혼식을 올리고 달콤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신혼의 단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직장도 미련 없이 그만뒀고 남편의 애틋한 사랑 속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몇 년이란 세월이 흘러갔고 어느덧 딸아이도 태어났답니다. 시간이 흘러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몸이 안 좋다면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가벼운 증상이라 생각하며 푹 쉬고 내일 병원에 가보라고 했죠. 다음날 병원에 다녀왔는데 심각한 표정과 함께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왠지 모를 불길한 그림자 같은 게 드리워진 느낌이었어요.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다그쳐 물었죠. 무슨 병이냐고. 별거 아니야. 몸살 기운이지 뭐 라고 하길래 뭔가 나한테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걸음걸이가 약간 부자연스럽고 이치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퉁퉁 내뱉는 것이었어요. 속이 메스껍다, 골이 아프다 하면서 성격 또한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 당신 어디 많이 아파요? 하며 다그쳐 물으니까 펄쩍 뛰면서 아니야 아무것도 하는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아, 뭔가 나한테 속이고 있구나 하는 직감이 들어서 다니던 병원에 가서 남편 병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요. 가족이고 언젠가 알게 될 거니까 말해준다면서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더군요. 우리나라에 7, 8명 정도밖에 없는 아주 드문 극소수의 희귀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증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했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사지가 뒤틀리면서 신체 활동이 어려워지고 가장 치명적인 게 지적 능력이 떨어져 점점 어린애처럼 변해간다는 거였어요. 말을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해지고 쓰러지기 직전이었죠. 그럼 고칠 수는 없나요? 혹시 유전은 안 되는 건가요? 심장이 떨렸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물었죠. 글쎄요, 스트레스 없이 마음 편히 잘 먹고 관리만 잘한다면 호전될 수도 있긴 한데 하며 말끝을 흐리는 거였어요. 약물 치료를 잘해보자고 하면서 유전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들에게는 안 되지만 딸한테는 될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들인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전 그 엄청난 소리들을 듣고 병원을 나와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르게 들어오자마자 남편한테 물었어요. 나 지금 병원 다녀오는 길이에요. 의사한테 다 듣고 왔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요. 그 병 유전되는 거라던데 나한테 속인 거 다 털어놔요. 전 저도 모르게 몸을 파르르 떨며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당황하며 어쩔 줄 모르다가 결국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축 처진 모습으로 다 털어놓겠다고 하더군요. 자기 엄마와 누나가 이 병으로 죽었고 지금 엄마는 계모라는 것이었어요. 또 남자는 유전이 거의 안 되고 30살만 넘으면 유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안심해도 된다 하고 형 또한 멀쩡해서 맘 놓고 결혼을 한 거지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한편으론 두려운 마음에 온몸이 파르르 떨렸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분한 마음이 모든 걸 집어삼켰고 그 모든 걸 남편한테 쏟아붓듯이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런 걸 속일 수가 있어요? 왜 결혼을 그리 서두르고 가족들이 나한테 잘해줬는지 알 것 같네. 당신들 전부 다 계획적인 사기 집단이야. 나를 그 저주받은 집구석으로 끌어들이려고 연극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와서 들키고 나니 미안하다고? 그게 지금 와서 할 말이에요? 난 펑펑 울며 소리쳤고 남편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정말 잘못했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고쳐볼게.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러는 남편을 보니 너무 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이런저런 감정이 섞이면서 가슴 한켠에 나도 홧김에 너무 말을 심하게 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어쩌겠어. 이렇게 된 거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봐야지 하며 마음 먹었지만 가장 걱정인 건 딸이었어요. 행여라도 유전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정말 제 마음은 단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남편은 점점 걷기가 힘들어지고 정신 연령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정도로 떨어지면서 먹는 것만 밝히고 저만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회사 직원들은 자기 실속만 차리고 하나둘 떠나가면서 사업체는 어느새 물거품처럼 무너져 버렸답니다. 무엇보다 금쪽 같은 우리 딸 미나한테 저런 병이 유전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두려움과 걱정은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가야 하나. 비통함과 억울함, 슬픔이 태산같이 밀려왔답니다. 정말 고칠 수는 없는 건가? 다시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미국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돈이 대략 3, 4억 정도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 당시는 평균 집값이 1억 미만이었으니까 굉장히 큰 거금이었습니다. 그래도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해서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남편이 생활비만 넉넉히 주었지 큰 돈은 주지 않아서 별로 모은 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팔고 좀 있는 돈 다 싹싹 털고 양가 부모님한테 부탁하여 좀 받는다면 혹시 되지 않을까? 아무리 계산해봐야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벽에 붙어있는 광고지를 보았는데 하루에 수십만 원씩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였어요. 저는 큰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장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곳은 룸사롱이었습니다. 하는 일은 손님 옆에 앉아만 있어도 팁을 수십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좋은 사람 만나 운 좋으면 100만 원도 벌 수 있다 했습니다. 현실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술 취한 남자들한테 이리저리 시달리고 수틀리면 욕하고 더듬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2차까지 요구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했습니다. 전 도저히 그건 못한다고 업주한테 말했더니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점점 악화되어 대소변도 못 가릴 지경이었고 치킨이라도 사간 날에는 딸아이와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말도 반벙어리 마냥 어버버 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어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며칠 후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이빨이 몇 대나 부러지고 온몸을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고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전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왜 저한테 이렇게 가혹한 운명을 주셨나요? 울부짖었지만 그냥 허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일 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데 친정엄마가 찾아왔어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 모든 거 다 버리고 네 인생 찾아 새 출발하라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보태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는데 전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애틋하고 진실된 태산 같은 사랑을 주었는데 병들었다 하여 쉽게 버릴 수는 없다 했습니다. 순간 친정엄마가 준 돈과 이래저래 집값이랑 다 계산해보니 2억 남짓 드는 것 같길래 전 바로 의사한테 찾아가 2억 정도 있는데 미국에 어디 좀 싸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묻자 의사는 돈이 다 준비됐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그나마 초기였으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은 악화될 대로 되었기 때문에 어떤 치료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는 거였어요.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젠 모든 걸 포기할 때가 되었구나 할 때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올 곳이 왔구나 하면서 딸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죠. 양가 부모님들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더군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바짝 마른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알아보는 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는지 무슨 말인가 하고 싶어 애를 쓰는데 표현을 못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서로 끌어안은 채 흐느껴 울었어요. 나랑 미나 걱정 말고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면서 우리 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가 되겠구나 직감하고 돌아서려는데 목을 떨구며 숨이 끊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무난히 장례를 치르고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먹먹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가혹하고 아픈 인생살이 모든 게 다 싫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 그냥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책장에 들어있는 앨범이 눈에 띄었어요. 남편과 좋았던 추억이 담긴 앨범이었죠. 남편 생각에 아직 유품도 정리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절이 그리워 앨범을 꺼내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중간쯤 보았을 때 웬 편지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였어요. 조심스레 편지를 펴보았는데 첫 글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여보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너무 놀라 소스라칠 뻔했었어요. 이게 뭐지? 언제 이런 걸 써놓은 거지? 라며 조심스럽게 읽어갔습니다. 여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운이었던 건 당신을 만난 거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당신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해. 누구도 생각지 못할 이 더러운 희구병이 가족의 저주처럼 타고 내려오는 걸 당신한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이미 난 그 병이 시작된 걸 알게 됐고 이 병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에 그나마 정신이 있을 때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당신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 내 사랑하는 당신, 정말 평생 웃는 얼굴만 짓게 해주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해. 이미 시작돼버린 몹쓸병은 결국 날 죽이겠지만 나로 인해 고생할 당신을 생각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구나 생각도 해봤지만 당신과 미나를 놔두고 그렇게 가버릴 용기가 없었어. 사실 내가 이 병이 시작될 무렵 사업 일부분을 정리하면서 모아둔 돈이야. 이 돈이면 내가 미국에서 병을 고칠 수도 있다고 의사가 말하더라고.
그래서 당신에게 다 털어놓고 미국 가서 고쳐볼까 생각도 했는데 순간에 우리 미나가 떠오르더라고. 유전 가능성이 있다길래 이 돈을 차마 쓰지 못하고 내 목숨보다 귀한 딸을 위해 남겨놓자 결심했어.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건 그 돈으로 날 고치자고 할까봐.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불쌍한 미나와 당신을 위해 이 돈은 내 목숨보다 소중했기 때문에 남겨놨어. 당신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뿐이네. 정말 미안하다 연지야. 우리 딸 미나만큼은 초기에 최고 좋은 시설에서 꼭 치료시켜줘. 맨 뒷장에 보면 통장 있어. 그 돈으로 우리 미나 치료해주고 남는 돈으로 새로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뒷장을 넘겨보니 통장이 들어있었고 열어보니 6억이란 돈이 들어있더군요. 전 편지를 보며 너무 울다가 실신할 뻔했고 통장을 보고는 희망이 생겨 또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내 평생 그렇게 목 놓아 울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딸에게서 병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 너무너무 놀라 병원에 가봤고 남편과 같은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남편이 준 돈으로 바로 미국에 있는 희귀병 전문병원으로 추천받아 갔습니다. 낯설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6개월만 치료하면 완쾌할 수 있다는 말에 모든 걸 참고 견디면서 병원 생활을 하였고 다행히 딸도 잘 따라줘서 무난히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오자마자 딸아이와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치료 잘 됐대요. 이렇게 멀쩡해. 다 완쾌됐어. 보이죠?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제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사랑해요, 상도씨.